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윤병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힘들 때, 슬플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혼자 이걸 즐기며 외로움을 이겨내곤 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도 창업인들의 소울을 함께 달래주기 위해 이인표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울 충만한 멘토 이인표입니다. 소울 충만한 남자. 네. 예, 소울이 넘치는 남자. 어떤 소울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좀 민망하지만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0년 전에 폭망했던 건데 다시 한번 자폭 버전. 폭망했던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도전이죠. 예, 재도. 도전은 중요합니다. 네. 한때 3초 박신양인데 소울 푸드 버전으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하시려고? 예. 풀소드 버전. 예. 네. 애기야, 먹자.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왜 폭망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영 씨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자, 창업을 하고자 하는 CEO들은 어떤 소울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소울, DNA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독특하게 있는 것이 한에 대한 DNA이지만 성공을 하기 위한 CEO들은 또 다른 DNA가 소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소울이요? 저는 그걸 의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과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신뢰의 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처, 파트너들에게는 같이 상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리 DNA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의리 있게. 네. 연락처도 좀 주고받고 서로 또 연락처 하고. 드리겠습니다. 자, 늘 그렇지만 오늘은 도대체 또 어떤 사업을 또 우리가 또 제작진이 준비를 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소울 넘치는 사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가운 도시의 어려움. 그녀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만나기만 하면 단 한 번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한 번의 만남으로 시간과 돈을 회복할 수 있다? 수수께끼 같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동료 찾기. 이 어플이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죠. 오직 창업자를 위해 의기투합한 사연은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업무에 몰입 중이던 그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론가 빠르게 사라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변신한 그녀가 찾은 곳은 거침없이 썰고 비비고 뒤집어 알고 보면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셰프. 사무실과 주방을 넘나드며 이중생활을 하는 수상한 그녀. 그 숨은 사연이 무엇인지 지금 밝혀집니다. 이분은 뭐 하는 분일까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밤에는 뭐죠? 내장, 제가 봤던 게 내장을 손질하는 모습이 맞죠?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장은 아마 먹을 수 있는 내장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한 내장으로 봐지고요. 핫한 내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누구한테는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좀 일부 매니아층만 이 음식을 좋아했다 치면 요즘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는 내장계의 가장 핫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내장계 히어로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자, 박서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대먹어 막창 프랜차이즈 대표를 하고 있는 박서영 대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대지의 마지막 창자라고 불리는 막창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요식업 창업자와 식자재 유통업체를 연결해주는 식자재 중개 플랫폼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막창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살벌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부모 입맛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저희 아이는 막창, 곱창 이런 거 5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5세 때부터요? 5세 때부터 막창을? 지난주에도 제가 한 소리 들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스테이크 집을 데리고 갔는데 다 먹고 나서
이럴 것 같으면 막창 먹으러 가지 이런 데를 데리고 왔냐고 한 소리를 좀 먹은 아우, 돈 쓰고 네, 욕도 돈 쓰고 먹고요. 네. 욕 먹고. 네. 예, 아우, 13살짜리한테 매니아네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저희들보다 더욱더 막창을 좋아하는 건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트로피를 보니까요. 막창에 반해서 막창 사업을 하게 됐다. 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권도 선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대구로 교육을 갔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대구는 다 막창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창을 먹고 막창이 반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선수 하다가 네. 트레이너 하다가 네. 막창을 네. 생뚱맞게 네. 뜬금없이 갑자기. 네. 그래요. 그때는 뭐 태권도 하면서 이제 막 차고 이랬다면 막창을 어쨌든 미안해요. 예? 네. 괜찮죠? 네,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막창을 사랑해서 제2의 어떤 인생의 네. 이막의 창을 열었군요. 그렇죠. 괜찮죠? 네. 예, 현재 사업 현황 어떻습니까? 저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가맹점 30개에서 지금은 현재 10개 정도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식자재 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부속고기를 판매하면서 네,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부속고기까지 뭐 변화무쌍한 이 요식업 시장의 시장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 가장 힘든 시장 중에 하나죠, 사실. 네. 굉장히 포화 중에 포화 시장이고요. 이렇게 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프랜차이즈 쪽을 포함한 요식업 쪽은 상대적인 다른 업종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네. 많은 분들이 창업하는 아이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포화냐면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점이 10.2개 정도가 있고요. 네. 일본이 한 1.6개, 그다음 미군이 1.8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이? 숫자를 예. 갖고 있는 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소가족 단위다 보니까 외식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그 수요는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경쟁자는 많지만. 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면 국내 시장보다도 더 시장 전망이 좋은 게 해외 시장입니다. 예. 특히 이제 K-팝에 이은 K-푸드 열풍이 부는 동남아 쪽, 예.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 쪽이 그렇고요. 사드 문제로 조금은 주춤되어 있지만 중국 시장, 멀리 보면 좀 굉장히 밝습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돈이 471조인데요. 예. 중국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값만 한 해 750조에 해당되니까요. 예. 그 시장을 우리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예. 그리고 시장이 큰 전망 좋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통계청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예, 공부를 또 많이 해오셨나 봐요. 소울. 예, 소울을. 영혼 없는 멘토링 안 하고 오늘은 그렇죠. 소울이라 예. 좀 왔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식업 시장에 타오르는 열정의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인아, 네? 나 그거 먹고 싶다. 뭐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딱 해갖고, 이렇게 구우면 지글지글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거 있잖아. 그거. 지글지글하고 노릇노릇. 동그란 땡. 아니, 잘 봐봐. 이렇게 불판이 딱 있어. 여기 딱 있어. 올려. 구워지고 있어. 오. 됐어. 익었어. 자, 그러면 이제 상추를 딱 잡아. 물기 탁 털어. 물기 탁 털어. 상추 여기다 딱 올리고 집게 잡고 요거 하나 잡아서 올려. 고추도 하나 올려. 꼬치. 자, 이거 싸. 이게 터지지 않게 조심히 싸야 돼. 쌌어. 줄까? 그래? 야, 너 되게 안쓰럽게 보인다. 자, 뭐.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에게 뜻밖의 친절을 베푸는 현도. 맛깔스러운 리액션에 이미 이곳은 인기 절정의 맛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어때요? 막 쫄깃쫄깃한 식감이 막 느껴지지? 이게 뭔데요? 막창 아니야, 막창. 선배님, 막창 같아요. 아니 입안에서 막창 맛이 느껴진다고요? 그렇지. 예. 더 먹어! 예. 더 먹어! 더 먹을까? 빨리 먹어! 야, 하나 먹자. 선배님도 지금. 화면 가득 애잔함이 묻어나오는데요. 선배님, 진짜 배고파요. 그지? 네. 우리 막창 먹으러 갈래? 가요. 먹기 전에 쓰러지는 건 아니죠.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막창을 먹으러 이 현장에 저는 왔습니다. 야, 인테리어부터가 진짜 무슨 기와집 느낌으로 오늘 뭐 제대로 된 전통 막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부푼 꿈 뭐 여러 가지를 안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정말 먹으러 나온 겁니까? 먹으러 나온 겁니까? 자, 들어갈게요. 진정해요, 현프로.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막창집에 들어왔는데, 야,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 시간에 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야, 여기 이제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공간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일단 어디 있을까요? 대표님이 어디 있을까요? 대표님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특이합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와, 네, 오셨어요? 저 왔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세상에서 제일 더운 곳에 지금 위치해 악수하려는 건가요? 네, 악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일 바쁜 타이밍인가요? 지금 네, 말이죠. 지금 요거를 낮인데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 이거 좀 하고 해도 될까요? 되죠? 네.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막창이 익어가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자, 말씀드린 순간, 자, 역시 초벌에 이어서 재벌 들어갑니다. 재벌을 약간 살짝 불맛이 나게끔 살짝 데핀 후에, 자, 그렇죠. 접시에 꼬린했습니다. 접시에 꼬린. 자, 야, 보기만 해도 굉장히 침이 넘어가는데요. 자, 500g 나갑니다. 500g 출발. 자, 손님 테이블로 500g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손님상에 나갈 거를 초벌을 하는데요. 손님상에 나가게 되면 이 생막창 그대로 나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손님이 많이 기다리셔서 저희는 1차 초벌을 가스로 하고요. 2차를 수수로 해요. 겉은 바삭, 속은 쫄깃.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매력 막창.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고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맛이 최고네요. 진짜 최고. 인기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나선 현프로. 그런데 침샘 고장난 건 아니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한 법. 큐! 드디어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친 듯이 기다린 적은 처음입니다. 자, 드디어 막창이 눈앞에 세팅이 됐습니다. 아는 맛이라 참을 수 없는 맛. 그 쫄깃한 매력에 빠져볼까요? 혼자 먹기 때문에 4개도. 야, 이 막창 그 고유의 맛이 상추 때문에 약간 가려질까 약간 우려가 되지만, 막창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창업 노하우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누가 보면 먹방 찍으러 온 줄 알겠어요. 입으로 가네. 그냥 입으로 가. 촬영을 해야 한다는 이성보다 고소한 맛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현프로. 그 많던 막창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진짜 아무리 먹어도 뭐 돼지 막창이든 소 막창이든 이 막창이요, 잡내가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거 잡내를 잡는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배불리 먹었으니까 대표님 너무 안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대표님한테 가서 그 비결을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프로 출동. 잘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혼자 다 먹어서 미안합니다. 자, 일단 비밀을 캐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생막창을 자르는 대표. 그녀의 이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표님.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뭘 이렇게 또 일일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막창을 손질해서 잘랐는데요. 이물질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좀 많이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잘라서 저희가 뒤집어서 아, 뒤집어야 되니까. 네, 뒤집어서 아, 깨끗하게 네, 이런 세척할.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잡내가 안 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세척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뭐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밀가루와 소주를 1차적으로 또 빨아요. 2차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아, 밀가루와 소주를 빤다고요? 그렇죠. 빨아요, 이거를? 네, 이게 이렇게 뭐 좀 치대요. 빨아요? 빨래하듯이? 네, 빨아요. 그래요? 네. 막창 손질에 중요한 건 이물질 제거. 잡내를 없애는데 탁월한 소주와 흡착력이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세척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 3개월 동안 전국의 막창집을 돌아다니며 개발한 특제 소스로 이틀간 냉장 숙성을 시킵니다. 아, 이건가요? 이겁니다. 아, 이건가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뭐죠? 저희만의 비법. 네, 비법으로 이 소스로 인해서 48시간을 냉장고에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거 냄새 한번 맡아도 될까요? 네네. 예, 딱 맡으면 뭔지 다 알죠? 네. 개코입니다. 네. 예. 비법 다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때깔 딱 보니까 키위예요, 키위. 네, 맞아요. 키위 소스. 네. 아, 그게 비법이었군요. 네. 자, 그럼 오늘 비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척을 깨끗이 한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소주와- 밀가루와 소주를 그대로 치댄 다음 저희 키위 소스를 그대로 재서 그다음에 소금장으로 뭐죠? 식자재 왔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갑자기 식자재가 왔다고요? 아, 예. 식자재 한번 보시죠. 아, 예, 가시죠. 네. 잠시도 쉴 틈 없는 현프로의 밀착 취재. 저번에 안녕하세요. 양파랑 콩나물이 상태가 좋았는데 이번 거도 좋죠? 아, 물론이죠. 꼼꼼한 식재료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좋은 것 같아요, 상태. 제일 상태 좋은 걸로 해서 오늘 검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알아서 다 내리겠습니다. 아, 예? 걱정 안 아니, 하셔도 아니,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래도. 이거 무거워요. 좀 아, 예,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예. 아니, 가져가시고. 요거부터 갈게요. 예, 예. 요거부터. 예, 예. 예, 갑자기 괜찮다면서 막 시키려고 그러네. 예, 이거 안에로 들여놓으면 될까요? 예. 아, 예. 어이,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 양파 왔어요, 양파. 양파. 여기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아유, 네. 예,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예. 자,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서툴러갖고. 네, 서투르네. 아무튼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자. 실수를 만회하듯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손을 돕는데요. 한편 10여 년간 요식업에 몸담아온 대표. 현장에서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끝에 식재료 중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유통업체와 요식업자의 상생을 바라는 것인데요. 어쩐지 우리 기술창업 런웨이가 네. 막창집 가고 아, 네.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나는 오늘 아, 정말 그래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왔는데 네네. 아, 유통 플랫폼을 또 하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저 사무실 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네, 저희 사무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같이 가실래요? 그럼 거길 가야죠? 네, 같이 예. 가셔서 더 얘기 나누시죠. 아, 그래요? 그럼 더 제가 이제 먹었잖아요. 많이 네. 먹었잖아요. 네, 많이 드셨죠? 책임감이 더 생기네요. 네. 빨리 이동할까요? 네. 예, 가시죠. 준비하고 나오셔야겠죠? 네. 네. 창업의 꿈을 품은 이곳. 과연 어떤 노하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짠해. 저는 우리 또 대표님과 함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곳에 도착을 해서 하염없이 지금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기다리네요. 예, 대표님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왔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의상부터 쫙 바뀌었는데 지금? 네, 저희 사무실도 있고 예. 이제 중요한 그래요? 게 있어서 이곳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 그래요?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사무실이군요. 낯선 세계에 도전하는 박서영 대표.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요식업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IT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개발을 하고 그쵸. 뭐 그런 과정들이 이곳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정작 중요한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아입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쵸. 그 중요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컨설팅이랑 좀 디테일 추가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팅을 하려고 옷을 말끔히 갈아입었습니다. 아, 그분들을 만나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편하게 좀 입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중요한 자리니까. 아, 중요한 자리. 네. 어떤 중요한 자리인지 제가 한번 직접 같이 가서 가보시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갈까요? 어디로 또?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기 위해 출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인테리어라든지 집기기물, 이제 뭐 컨설팅 이런 부분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견적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 입점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컨택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는데요. 대표님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정말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이 가격과 품질의 문제는 항상 일정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날아오를 준비를 끝낸 박서영 대표. 이제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요쯤에서 이제 회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뭐 그럼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금 더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저도 사실은 안 괜찮죠. 저 갈 길이 멀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퇴근할 궁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예, 대표님은 사업을 잘할 궁리를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집에 갈 궁리를 좀 해도 되겠나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 고프로 들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쭉쭉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피치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팅 계속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멀리 안 나갈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멀리 안 수고하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막창 대표님을 만나는데요. 막창은요, 막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자, 내 인생이 혹시라도 막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찍힌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저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밖으로 저는 싹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슉. 그만 찍어요, 저. 그만. 제가 또 맛을 또 보고 왔지 않습니까? 네. 또 아산 갔다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예? 저 좀 데리고 가시죠. 그럼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아, 그러니까 꼭 의리 있게 우리가 예. 앞으로는 같이 막창 먹는 걸로. 네네. 아, 굉장히 또 맛이 고소하고 네. 쫄깃쫄깃한 어떤 식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또 땡기네요. 네. 예. 멘토님께서는 그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냥 오늘의 메뉴는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아, 오늘의 메뉴는 막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화 끝나면 밤 11시가 넘는데 막창입니까? 네, 상암동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대표님의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인 식자재 유통 플랫폼 사업이에요. 보통 대부분 보면 플랫폼이라면 기술 기반이다 보니까 그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 플랫폼을 설계를 하시고 해서 불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대표님이 10년에 가까운 네. 시간 동안 그 업계 전문가가 직접 그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플랫폼에 대한 기대도 되고요. 굉장히 유용한 쓰임새가 있을 거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직접 막창을 손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태권도로 이렇게 다리를 찢었다면 창자를 찢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요식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그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네네. 예, 이 플랫폼 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셨을 때 나름 또 힘든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식업이다 보니까 플랫폼은 IT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웠어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주 영역에 맡겨서 일부러 업체를 미팅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좀 너무 놀란 부분이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었고 갔을 때
제가 보는 앞에서 하청을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외주용도 되게 잘 골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보지만 남들은 바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외주용을 그냥 가격 비교해서 싸다고 하면은 바로 컨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꼭 필요한 게 과업 지시서 그리고 가격, 비교 견적 꼭 해보시고 꼭 그 사무실 업체에 방문을 하셔서 나의 그 플랫폼을 정확히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자재 유통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표님이 10년 동안 종사한 이 업계에 배운 노하우를 어느 정도 접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님만의 플랫폼이 추구하는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10년 이상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간단한 채널이나 CS를 도입해서 예비 창업자들한테 그 창업자들이 필요한 뭐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업종을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이라든지 자금 부분 그리고 이제 메뉴라든지 업종을 통해서 이 시스템 부분을 좀 잘 만들어서 예비 창업자들이 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저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요식 업체의 취향에 맞게 AI를 자동 분석해서 요식 업체의 뭐 성향, 즉 뭐 브랜드를 원할 수도 있고 가격이 뭐 낮거나 높은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 가격, 품질, 배송, 원산지 등을 따져서 그거에 맞게 그 요식업체에 맞는 식자 유통업체를 저희 본사에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여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유통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창집과는 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어쨌든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또 그 과정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찾아 나가면서 또 발견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의 그 심장 쫄깃한 도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막대먹은 막창과 꿀꺽통이라는 요식업 창업자와 식자재 유통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박서영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크게 성공해서도 아니고 유명해져서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공과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입니다. 2007년 막창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1년차 요식업 창업자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중개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는 좋은 아이템, 마케팅,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걸어온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제 꿈은 경찰 특공대이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틈틈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공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사격이랑 체대 입신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죽어라 열심히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처럼 저는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연한 계기에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게 돼서 월 300에서 400 정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치고는 많이 받은 거죠. 네, 제 2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바닥부터 열심히 해서 어느덧 팀장 자리에 있더라고요. 팀장 자리에 있는데 저를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저희 센터도 같이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 4호점에 범어점을 오픈하면서 제가 그 많은 트레이너 중에 교육 담당으로 보내졌고 저는 교육 담당으로 가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구 하면 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창을 먹으면서 저는 출장 중에 창업 아이템을 찾은 거죠. 같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이거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이 복귀해서도 다른 분들은 막창 먹고 싶다, 막창 먹으러 대구 갈래? 라고 할 때에도 저 역시 저 같은 경우는 막창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창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제 안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니면 사업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줄까 말까 고민하면 주는 게 맞고 할까 말까
생각하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히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위 지인들은 말렸죠. 좋은 직장 놔두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좀 설득을 시키고 과감히 사표를 집어 던지고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위 사람들은 저희 청주 본점이 허름하고 옆에 식당이 없고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죠. 근데 저 역시도 걱정이 됐지만 여기서 성공해야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네, 열심히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예상대로 잘 안 됐어요. 너무 속상하게도. 그렇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무라도 쓸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파워글로나 SNS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죠. 그때 마침 택시기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님이 맛집을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한테 소면을 서비스로 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소문이 나고 또 택시가 하나, 둘, 셋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님들이 손님을 모셔오시고 그 사람이 지인을 불러오고 계속하면서 저희가 입소문이 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는 계속 풀로 차기 시작했고 계속 저는 막창을 곱창이라고 주문받으면서 그렇게 제 통장에도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생각하고 실천을 안 하면 거기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생각할 때는 무조건 실천을 하셔야 실패도 성공도 겪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저 찾아오시더니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맹할 생각이 없었고 열심히 우선은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거라 솔직히 고민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막창집을 다 돌아다니셔도 여기만큼 맛있는 막창이 없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간절함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돈도 거절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체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창을 시작으로 저는 프랜차이즈를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 후 사무실을 준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마케팅을 한 게 코엑스 박람회였습니다. 코엑스 박람회에 나갔는데 저는 생각만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다른 부수들은 인테리어와 너무 영업팀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데 저는 저희 직원들이 못 모르고 그냥 박람회 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 체계적인 걸 준비할 줄을 몰랐어요. 저희는 냄비 3개만 들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열심히 어필만 하고 오자. 저희 막창만 어필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구웠죠. 그런데 생각보다 길이 너무 길었고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길었고 네, 체인이 계속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5개 정도까지 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네. 물류에서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저는 이러다가 재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물류를 차렸어요. 물류를 차렸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다 준비를 했는데 물류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생기고 폭등이 되면서 원재료비를 제가 계속 메꾸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몇 억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렇게 몇 억을 까먹고 저는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뭔가 마음을 지쳤죠. 사업도 실패한 것 같고 돈도 까먹었으니까. 근데 저랑 가장 친한 점주부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내가 10억 투자해 줄 테니까 홍대랑 강남에 크게 띄워. 그래서 너도 잘 벌고 나도 잘 벌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오케이 했죠. 왜냐하면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내가 1억을 투자를 하고 그분이 10억을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1억을 먼저 넣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 보이스피싱처럼 그렇게 1억을 사기당했던 거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련이 반복이 됐으니까 왜 시련이 나한테 오지?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런 시련이 자꾸 오는 걸까라는 힘든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저랑 친한 지인분이 그때 때마침 그러면 그 돈을 다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다른 나라에 땅을 투자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 그거에 달콤한 유혹에 속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거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빌려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오세요.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속은 거죠. 제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하면요. 한강 안 간 게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는 힘들었습니다. 투자의 10배 이상을 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런 달콤한 말들 절대 속지 마세요. 허황된 사기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계속 좌절이 됐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열심히 극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몇십억 사기당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사기당하고 내가 비싼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버티고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러고 저한테 또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도 저는 필드에서 지금도 현재 뛰고 있는데 막창 작업도 하고 초벌도 하고 식자재 쪽도 제가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식자재 유통 쪽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이렇게 되면 나도 본사인 나도 이 정도 힘든데 우리 가맹점들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에 더불어 소상공인 요식업체들도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자재 중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 창업자들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식자재 조달과 정보 부족인데요. 편리한 배송은 직접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편리한 배송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요식업체들이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유통업체들한테는 손쉽게 거래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템, 마케팅, 타이밍은 곧 성공입니다. 제 얘기를 발판 삼아 여러분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꼭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성공의 3요소를 또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타로, 그죠? 아이템, 마케팅, 그다음 뭐죠? 타이밍, 그렇죠. 예. 마니아들이 확실한 어떤 막창 시장에서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또 요즘 굉장히 또 잘 팔린다고 하지만 모르는 어떤 고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화사나 방송으로 인해서 트렌드가 계속 나오다 보면 창업을 막창이나 곱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사가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체인하기 전에 아니면은 그냥 요식업 사업을 하기 전에 꼭 보셔야 될 게 이런 트렌드만 따라갈 게 아니라 물량이 정말 정확히 있는지 많은지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를 또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체 마지막 창자다 보니까 이물질도 있고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 다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업은 특히 식자재 안정적인 수급이 이제 사업의 관건인데 자영업 요식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메뉴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고객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점 같은 경우는 동일 가격에 가맹점에 내려보내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재난 수준이었죠. 식자재 값이 올라간 게. 봄철에 이상 저온 현상이 있었고요. 여름철에 폭염 있고 폭염 끝나니까 폭우 왔고요. 폭우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격하게 들어가는 명절 추석이 오다 보니까 올해는 1년 내내 이 식자재 값이 요동을 맞고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식업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투트랩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처와 합리적인 무난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두 군데는 최소한 거래처를 확보를 하신 다음에 창업에 좀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멘토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쵸. 예, 아니 뭐 저기 해갖고 10억 투자하겠다라고 1억 받고 도망가고. 예. 막창 드라마네요, 그죠? 나쁜 사람 막창하자고 꼬셔갖고 홍대 강남하자 그래갖고 아니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해결을 했고요.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제 꿈은 아무래도 경찰특공대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꿈을 발휘해서 6개월 동안 잠복을 했어요. 잠복을 해서 강원랜드에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잡았죠. 그런 다음에 경찰서에 넘겨서 구속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제압했어요. 여성분이었습니까? 아, 남자분이죠. 남자분을 제압했다고요? 네, 바로 제압되던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오, 이야. 자,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프랜차이즈 운영의 노하우 어떤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상생관계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맹점과 본사가 상생관계로 가지 않으면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본사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범용 상품에서 가격을 많이 올려서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이 본사에서 돈을 뭐 예를 들어 식자재나 모든 물품을 받아야 된다라는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덜 남더라도 상생관계로 가고 가족관계로 가야 분쟁이 없어야 저는 체인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란 정보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상생관계 정신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정시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라고 해서 각종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단순히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과의 그간의 뭐 갑질이든 뭐든 분쟁으로 인한 소송 문제 내역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 비용까지 전체적인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조만간에 그런 트렌드가 생길 거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실제 예비 창업자가 그 희망 프랜차이즈 지점에 가서 일일 점주가 돼서 실제로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거. 손님들을 만나보고 그때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점주의 입장으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리스크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정보를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소울입니다. 예, 소울. 네. 예. 자,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또 꼭 봐야 할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새 없는 창업의 최대 격전지 요식업. 하지만 매서운 불황의 한파 속에서 씨름하는 벼랑 끝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여기서 재미있는 건 소위 앞서가는 이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이런 현상을 행동 경제학자들은 승자의 저주라는 말로 정의해. 미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셀러가 책을 통해 재정립한 이 말은 현실 경제 속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가리키는 말. 한마디로 시장에서 승리하는 이가 반드시 이득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편견과 달리 실제로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건 사업의 규모나 덩치가 아닌 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는 것.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도전으로 인한 과도한 출혈 경쟁. 잠깐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 끝은 참담한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지? 익숙함을 넘어 새로움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창업 정글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자본 경쟁을 넘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봐.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법.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전략으로 마지막 승자로 기록되길 응원할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창업가들의 어떤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브랜드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업체마다 우선순위는 좀 바뀔 수 있으나 현재는 한 3가지 종류를 하죠. 제2의 브랜드를 창업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것.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을 제작한 PB 상품을 늘리는 것. 저는 거꾸로 궁금해요. 대표님이 이제 2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과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이었는데 혹시 뭐 추가 내지는 이 2개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데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현재는 식자재 중개 플랫폼을 체계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번 제가 경험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1차 타깃으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성공시킨 후 자매 브랜드를 통해서 고기 영역을 콜라보를 시켜서 확장을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예비 창업자. 예비? 네, 첫째는 예비, 그다음에 둘째가 초기 창업자입니다. 그게 전략이 되겠네요. 네. 예, 어쨌든 고기와 유통의 접수는 다 끝났는데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의 또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막창은 무엇일까요? 심장이요. 심장이요. 내장도 아니고 심장입니까? 네. 예. 진짜 숨은 제 가슴 속에 네. 살아있지만 저를 가치 있게 뛰게 하는 건 막창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을 뛰게 하는 건 네. 런닝머신도 아니고 막창입니다. 막창입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식자재 플랫폼은 꿀꺽통이라는 인식을 모두 갖게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국내 시장을 점령 후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플랫폼 사업에 한 획을 긋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네. 획. 네네. 어떻게 획을 그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멘토링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막창은 달인이시니까 드릴 얘기가 없고요. 예. 플랫폼에서 좀 덧붙이자면 플랫폼 사업이 가장 성공하는 시장은 레몬마켓을 뛰어들었을 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식자재 조달 유통 부분이라는 건 레몬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서 그런 정보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충해 줄까를 조금 더 강화를 하신다 그러면 저 플랫폼 사업도 굉장히 전망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막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되시고 막창집의 승승장구를 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성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쏟을 아이템을 찾고 널리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박 타이밍을 응원하면서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달콤한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생각을 하면 꼭 실천을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는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실천을 해봐야 성공인지 실패인 줄 알고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